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떤 차를 사야 되나 이리저리 눈팅을 좀 해왔던 눈팅TV의 눈팅입니다. 오늘 또 이 차 저 차의 이제 소식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게 중간중간에 잠깐 이렇게 보면 제네시스 G80 전기차 이게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요. 보면은 가격이 먼저 무려 8,270만원 이 정도 선이 나왔습니다. 좀 깜짝 놀랐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놀랄 것도 없어요. 뭐 G80 전기차 모델을 뭐 6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내릴 거라는 기대는 사실 뭐 크게는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좀 높긴 높구나 하고 이제 옵션표를 잠깐 봐서 근무를 또 하다가 일을 하다가 잠깐 짬날 때 옵션표를 잠깐 봐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개를 찍어 봤더니 9,500이 딱 찍히더라고요. 제네시스 전기차 G80 모델을 9,500만원 주고 그런데 산다.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이제 장점들이나 혜택들 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곰곰이 생각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6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는 환경부의 국가보조금을 절반 정도 받는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주는 돈이 뭐 800만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단 한 40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400 정도는 혜택을 덜 받겠구나 라는 생각. 그 다음에 또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자체 보조금 400만원 주는 거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400만원 주는 게 서울시 의회에서 그걸 또 절반으로 하반기부터는 잘랐더라고요. 뭐야, 하루에 얼마가 날라간 거야. 만약에 제가 G80E를 G80 전기차 뭐 편의상 G80E라고 부르면은 G80E를 사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라면은 오늘 하루에 일단 국가보조금 400만원 800만원 중에 400만원 날라간 거고, 그 다음에 지자체 서울시 보조금 400만원인데 그것도 절반 날라갔습니다. 또 200 날아간 거죠. 하루에 600만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와. 뭐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보조금, 서울시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주소지를 둔 분들은 400만원 받을 거 2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일단 200만원은 오늘 하루에 그냥 날라갔다 생각하면 영문도 모른 채 의문의 일패 뭐 이런 거를 좀 약간 당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이거 점점 더 이거 전기차를 살 상황이 좀 안 되는구나, 좀 약간 불리해지는구나, 고민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차가 도대체 보조금이나 혜택을 한 얼마나 받는가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봐 드리면은 한 10가지를 받아요. 몇 가지 보조금만 받고 끝인가? 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한 10가지 정도 됐는데, 일단 취등록세에서 14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소세에서도 또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세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50%, 그 다음에 고속도로 50%, 뭐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둥이, 뭐 이건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다둥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계시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격대에 따라서 보조금이나 9천만원 넣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다만 저 취등록세는 좀 받을 수가 있고, 할인, 그 다음에 개소세 이런 것들도 다 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9천만원이 넘으면 받지를 못한다. 800만원, 400만원 이렇게 기존에 받던 것들이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기료도 또 높아지잖아요. 7월 1일부터 전기세의 기본 요금하고 이제 추가 요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 요금이 원래 절반 50% 할인을 받다가 50% 할인의 절반만 받자, 뭐 한 25% 되겠죠. 25%또 그게 다운이 돼서 할인이 결국에는 한 25%밖에 못 받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또 깎였고, 그것도 아마 절반으로 깎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책을 보면은 보조금 정책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그 다음에 지자체 보조금이 2025년까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금액이 결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또는 환경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고 퍼센테이지 달라지고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87kW 짜리 이제 배터리를 썼죠. 87 정도로 되면 우리는 잘 감각이 없어요. 87이면 뭐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00cc냐 3000cc냐 뭐 이런 과거의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 기준에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87kW 정도의 배터리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거, 그냥 봤을 때 한 3000cc급 이상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GV60, 아마 GV70, 이제 SUV 전기차들이 이제 곧 하반기에 9월, 10월, 그 다음에 연말에 나오는데, 이 차들도 아마 대부분 요 정도 급의 파워트레인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87kW. 이 정도면은 얼마 정도의 이제 파워를 내느냐? 370마력 정도를 낸답니다. 370마력 정도면은 뭐 국내에서 나온 차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제네시스 웬만하는 그냥 가솔린, 그 다음에 제네시스 GV80 뭐 이런 급보다, 그런 급들이 이제 340에서 한 350 사이인데 370에 이제 저 마력을 내니까 87kW 정도는 가장 높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회 충전했을 때의 주행거리는 427km로 이렇게 공인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427km면은 400을 간신히, 뭐 400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또는 간신히 적당하게 넘겼다는 뭐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400km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400km를 넘지 못하면은 보조금 중에서 일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벤츠 EQA가 이제 새로 계약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벤츠 EQA가 주행거리를 306km로 인증을 받았어요. 일대 사건이었죠. 지지난주. 그래서 전편에 보시면은, 제가 하나 올려놨었는데, 나오자마자 그날 당일날. 정말 EQA를 이제 계약했던 분들은 뭐, 취소하고, 뭐, 고민하고, 뭐, 이제, 보조금을 한 140만원 정도를 못 받는 것, 플러스, 원래 벤츠 EQA가 420km 정도의 인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이 벤츠 자체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306km 밖에, 무려 120km를 다운돼서 인증을 받아버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벤츠에 대한 그 품질, 그 다음에 어떤 프라이드, 뭐 이런 거를 갖고 난 벤츠야 무조건,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버렸어요. 굉장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네시스가 427km 정도를 받았고, 조금 아쉽죠? 427이면은 뭐 롱레인지 뭐 해서 이렇게 하면은 테슬라는 뭐 롱레인지 뭐 500km 뭐 이렇게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에서 가장 윗등급의 전기차가 427km를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가장 윗등급이니까. 나머지 뭐 G70 뭐 전기차로만 버전으로만 나올 G60 전기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GV60, GV70 이런 급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G70의 세단과 SUV로 좀 다르지만
그거보다 약간 아래 단계이기 때문에 427km는 생각보다 좀 낮다 라는 이제 감을 많이들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기차는 이렇게 하루에 이슈가 몇 가지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또 내일 또 어떤 재미있는 뉴스가 있을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